요즘은 진짜 기다리는 사람이 승자인 것 같죠? 테슬라가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것도 이례적일 것 같은데요. 불과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비싸다고 그렇게 욕을 먹더니 이제는 가격 인하, 할인하면 테슬라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모델 Y 관련 이야기였고 이번에는 얼마 전에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 3의 새로운 소식이 나온 거란 말이죠. 하나 확실한 건 소비자들한테는 좋다는 거고요. 문제는 산업적으로, 국가적으로 긴장을 해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소비자들한테 좋을 것 같다고 보는 이유는 테슬라 덕에 현대기아차도 가격은 확실히 예민하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모델 3 페이스리프트도 거의 높은 확률로 저렴하게 출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모델 3가 국내에도 저렴하게 출시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게 국산차 시장에 끼칠 영향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델 3 페이스리프트, 이것도 얼마 전에 전망한 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가 올해는 판매량과 점유율이 중요하고 그래서 영업이익은 줄어들더라도 가격을 낮출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델 3는 페이스리프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구형하고 가격을 똑같이 출시했다고 하죠.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모델 3 가격이 꽤 매력적으로 나올 거고 모델 Y랑 같이 점유율 높이기 역할을 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델 3도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이 국내에 출시되는 걸로 결정됐거든요. 지금 팔리고 있는 모델 Y보다 더 파격적입니다. 모델 Y는 상위 트림들은 미국에서 생산돼서 들어오고 가장 저렴한 트림만 중국에서 생산해서 들여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델 3는 다릅니다. 가장 저가 트림인 후륜구동 기본 모델뿐 아니라 롱레인지 모델도 중국에서 생산된 걸 들여온다고 합니다. 모델 Y 중국 생산 모델이 국내에서 성공적인 판매량을 기록했기 때문에 모델 3는 아예 더 파격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확정된 가격은 곧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주행거리 스펙은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배출가스 소음 인증 시스템에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모델 3 후륜 기본형은 382km를 주행하고 모델 3 롱레인지 모델은 488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중국 생산 모델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결국 테슬라는 한국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점유율을 높이겠다고 결정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모델 Y처럼 가장 저가형 트림만 중국 생산이 아니라 주력 트림이라 할 수 있는 롱레인지 모델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걸 들여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최저 가격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주력 모델도 확실하게 가격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것도 최근에 올라온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내용일 겁니다. 중국에서 먼저 가격을 내리겠다고 선언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유럽에서도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결국 중국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우리한테 관건은 한국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한국을 규모 있고 영향력 큰 시장으로 생각한다면 모델 Y뿐 아니라 새로 출시될 모델 3 가격도 저렴하게 출시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 이유는 뭐다? 모델 Y 후륜 구동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판매량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작년에 단일 모델 하나로 13,885대나 팔았습니다. 이건 전체 수입차 판매량 중에 세 번째로 많이 팔린 거고 8월부터 기록된 판매량인데도 이렇다는 건 굉장한 거죠. 심지어 국산 전기차인 아이오닉 5나 EV6랑 비교해도 판매량이 2,000대에서 3,000대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물량을 국내에 많이 배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장이 수급 상황에 따라서 한국으로 오는 수출 물량을 조절했다는 사실도 감안하면 인기가 상당한 거죠. 여기서 하나 인정해야 하는 건 뭔가요? 중국에서 생산됐다고 인터넷 댓글에서는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 판매량은 대박을 쳤고 실제 차주들은 중국산이라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즉 중국에서 생산됐다는 사실보다 테슬라라는 브랜드가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게 이번에도 증명됐다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수입차들이 가격에서 실망을 준 적이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저렴하게 팔거나 자국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국산차 회사들이 긴장해야 할 정도다, 판매량이 상당할 거다, 언론에서 이렇게 예측하는 차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국내에 출시되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옵션 사양들만 쏙 빼고 들여오거나 아니면 아예 배정 물량이 너무 적어서 수요를 대응하지 못하고 판매량이 안 나오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테슬라도 이럴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지만 회사 차원에서 점유율을 늘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이미 모델 Y 후륜 구동이 성공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테슬라는 결국 전기차 과도기에 가격으로 승부를 보기로 결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두 번째 과도기에 접어들었다고 했었죠. 작년에 겪은 과도기는 판매량이 안 나와서, 그리고 올해 겪게 될 과도기는 가격을 저렴하게 출시하는 브랜드와 그렇지 못한 브랜드끼리의 눈치 싸움, 그리고 이로 인한 시장 공백과 과도기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이 과도기를 누가 먼저 깨느냐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냥 이런 겁니다. 과도기를 먼저 깨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를 생각
생각해보면 됩니다. 일단 가격이 저렴해야 하는 게 첫 번째겠죠. 그런데 또 가격만 저렴하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브랜드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상품성도 좋아야 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가격 때문에 수요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들이 다음에도 우리 제품을 살 수 있게 하려면 가격뿐 아니라 상품성까지 좋아야 한다는 거죠. 실제 사용자들이 이거 가격도 저렴하고 물건도 꽤 괜찮은데 이렇게 느껴야 미디어에서도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입소문으로 사는 사람들도 늘고, 이렇게 해서 도로에서 차가 많이 보이는 것 자체가 마케팅이 되고 이런 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대중화가 되는 거고 점유율도 많아지는 거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선 갤럭시와 아이폰이 이 역할을 한 거고요. 지금 전기차 시장에선 가격도 잡고 브랜드 인지도도 되고 상품성도 좋아서 진정한 대중화를 이뤄낼 브랜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도기를 누가 먼저 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테슬라가 이걸 성공한다면 애플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모토로라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일단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뭐다? 이 과도기를 가격으로 깨겠다는 방향을 잡은 거잖아요. 왜냐면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이걸 자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브랜드가 승용차 시장에서만큼은 성공하지 못했고 미국도 뭐 정부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해 버리니 여기도 딱히 신경 쓸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 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서 유럽연합도 뒤늦게 중국 전기차를 견제하기 시작했잖아요. 최근에 LG 엔솔 김동명 사장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지금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딜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지금 이 시기를 전기차 하락기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질적 상장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거죠. 즉 가격은 저렴하고 품질은 향상시켜야 시장 대중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건데 LG 엔솔도 이걸 지금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 주춤하고 있다는 건 다른 브랜드들의 성장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격차를 벌릴 수 있도록 내실을 따져야 할 때란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가격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유가 기존에는 모델 Y 하나만 국내 시장을 공략한 거였습니다. 하필 국산 전기차와 관련한 부정적인 이슈도 계속 나오고 가격에 대한 말도 많은 와중에 저가형 모델 Y가 등장한 거란 말이죠. 모델 Y의 판매량이 별로였다면 모르겠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국산차랑 얼마 차이가 안 날 정도였고 수입차 시장에선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델 3까지 가세하면 그냥 단순히 비교하면 이런 겁니다. 기존에는 해치백 시장에서 모델 Y가 아이오닉 5와 EV6만 공격했다면 이제는 세단 시장에서 모델 3가 아이오닉 6까지 공격한다는 거죠. 이러면 당연히 가격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아가 올해 보급형 모델을 대거 출시한다고 했잖아요. EV3, EV4, EV5인데 얘네는 중국형 모델들하고 가격이 아주 많이 차이 날 거라고 하죠. 이 가격 그대로 출시가 된다고 가정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모델 3가 저가형 트림 없이 국내에 출시되는 거였다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델 3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대로 저가형 트림, 심지어 롱레인지 모델까지 중국 생산 제품을 들여오면서 가격이 더 저렴해진다면 기존 가격대로 EV5가 출시된다? 이러면 판매량 상승이 더 힘들 거란 거죠. 그래서 처음 가격이 공개됐을 때 실제 출시될 때는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대로라면 예상했던 대로 예정보다 가격이 더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해외 시장에선 가격을 내리거나 저가형 트림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에선 이미 IRA 때문에 최대 980만원 정도 할인이 붙고 있고 여기는 정부 차원의 정책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들의 견제까지 더해지니 가격을 어떤 방법으로든 낮출 수밖에 없죠. 한국 시장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만약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현대차 그룹한테는 당장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기아의 EV 시리즈도 기존에 알려졌던 가격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저가형 모델은 캐스퍼랑 레이 전기차가 전부일 겁니다. 왜? 현대기아차한테는 하이브리드 차들이 있으니까요. 한국은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건재하게 팔리고 있으니 일단 가격 하향 조정은 해외 시장부터 하자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아무리 내수 시장이라도 테슬라한테 뺏기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면 기아 EV 시리즈도 가격을 하향 조정하고 기존에 있던 전기차들도 저가형 트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보다는 이 전망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 겁니다. 모델 Y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델 3까지 중국 생산으로 가격을 낮추고 심지어 롱레인지 모델까지 가세를 한다고 하니 기존 전망보다는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이 과도기 당시의 상황 내지는 과도기가 왜 왔는지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과도기라는 건 누가 먼저 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지금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올해는 진짜 누가 먼저 이걸 깨는지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